안녕하십니까, 범스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할 때 많은 오해와 진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제 실제 학점은행제 경험 그리고 편입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레디고! 가장 많이 묻는 질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부터 시청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편입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학점은행제와 편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편입이라는 거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옮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끼리의 전학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에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대학교를 편입을 못해요. 지원 자격 자체가 안 되거든요. 또한 최근에 수능을 본 고3분들이나 아니면 재수생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편입 지원 자격이 안 돼요. 대학교를 다닌 이력이 없으니까. 근데 편입을 하기 위해서 대학교를 진학하거나 전문대를 진학하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요. 이때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편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빠르게 졸업장을 취득을 하고요. 그 졸업장이 편입 지원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 자격으로 편입을 지원하실 수 있는 거죠. 일단 시작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강의, 자격증, 독학사를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계획을 먼저 세우셔야 돼요. 대학교마다 학과마다 전형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대학교와 학과를 미리 정해 두시고요. 해당 대학교에 맞게 전형을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위 취득하는 계획이랑 편입 공부하는 계획이랑 밸런스가 맞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학위 취득하는 계획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하단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바로바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편입을 할 때 학점은행제 출신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쵸,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카페 가보시면 정말 많아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실제 학점은행제 편입 경험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편입할 때 전적대가 명문대라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학점이 4.5라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편입을 할 때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각 대학교별로 요구하는 전형에 맞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 전적대가 명문대다 아니면 내 전적대 학점이 4.5다 라고 해서 합격을 보장해주진 않아요. 대학교 편입 전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보통 편입영어 아니면 공인영어라고 보시면 돼요. 저도 학점은행제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그리고 학점도 3점 초반대였어요. 근데 다행히도 편입영어랑 편입수학을 열심히 준비한 덕분에 제가 다관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 말고 지금 바로 시작을 하세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편입 합격하고 나서 기존 재학생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도 학점은행제로 경영학과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 공과대학으로 진학을 하니까 갑자기 역학에 대해서 배우더라고요. 저는 역학에 대한 베이스가 아예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편입생이 대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서 꽈탑을 하는 거는 사실상 어려워요. 좀 드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만 기존 재학생들 중에서도 잘하는 학생, 그 다음에 평균적인 학생, 그리고 못하는 학생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편입했던 그 정신으로 여러분들이 대학교 그 과정을 따라간다면은 평균 이상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도달할 수 있어요. 기초 베이스가 없어서 따라가기 어렵다면요, 여러분들이 한 학기 정도 휴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보완을 해서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것도 추천은 드리고요. 이 외에도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 과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선배들이랑 친해지는 거예요. 왜 친해질까요?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부. 그리고 제가 팩폭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붙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대학교 편입 합격하고 나서 생각할 일이지, 지금부터 내가 따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면서 편입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이거는 좀 김칫국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편입하고 나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드리자면은, 편입이라는 거는 결국 내가 학벌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대학교보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이제 편입 합격하고 나서 대학교 캠퍼스를 거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만한 정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에서 설명회를 연다고 이제 플랜카드들을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 학교에 정말 편입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 사실 편입하고 나서 그 활동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구체적인 요소로는 학점관리, 아니면 어학,
공모활동, 자격증 등 다양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취업 전선에서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요소인 거지. 근데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편입을 합격하고 나면은 자기가 신입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학점 관리도 안 해, 어학 관리도 안 해, 공모활동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기업 이력서를 넣었는데 서류에서 광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아, 그래, 난 학점은행제 출신 때문에 떨어진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하는 거예요. 변명입니다. 제 편입생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둘러봐도요.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대기업도 척척 달라붙고요.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편입은 이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이제 20살이 되어서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면은 3학년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뒤처진 만큼 여러분들은 쉬면 안 돼요. 편입을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고요. 합격하고 나서도 재학생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점은행제를 통한 편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그리고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었고요. 아무래도 제 학점은행제의 경험과 실제 편입 합격 경험으로 말씀드렸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릴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해당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얻어 가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범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